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에게 신청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15일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여의도 정가를 완전히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죠. 이재명과 검찰의 사법거래 유혹입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이것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도 최대의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좀 쉽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팩트 자체입니다. 팩트. 과연 거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나마 좀 남겨주는 것, 나중에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보안 수사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할 수가 있죠. 물론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를 꺾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가로 할 수 있는 게 검찰에서는 뭐를 해줄 수가 있느냐. 이재명에게 바로 공소취소죠. 공소취소는 정치권에서 아무리 공소취소를 요구를 해도 일단 기소를 한 검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취소권, 그리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검찰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부분, 그 부분이 서로 딜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팩터, 이게 과연 있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살펴볼 측면은 이 팩터와 연결은 되기는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좌파 정권, 이재명 좌파 정권이 극도로 분화되고 있다, 분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어준이 맞서는 실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하고 선동, 그리고 마이크 권력인 이 김어준이 맞서는 상황. 그리고 그 김어준은 혼자가 아니죠. 정치권에서도 정청래가 있죠. 자, 정청래, 김어준 정청래 라인과 이재명이 맞서는 상황. 이것이 이번 주에 최대 간접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팩트 여부도 그렇고 그 어명 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김어준과 이재명의 전쟁. 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입니다. 팩트. 공소, 취소,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거래가 됐는가, 이 부분인데, 일단 이재명 쪽에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하고, 이재명도 다른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가짜뉴스가 어떤 흉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서 했던 내용, 그 거래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가짜다, 이 입장이죠. 지금 팩트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수,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장인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내용 말한 거는 이겁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이재명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에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해줘라, 이렇게 검찰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이 장인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인수는 지금도 청와대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장인수는 정확히 취재한 내용이다.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정부 고위급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취재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은 권한과 책임 있는 정부 고위급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와대는 가짜뉴스다, 장인수는 진짜다, 팩트다. 자, 이 판을 깔아준 김어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대단한 취재다, 그래서 후속 보도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 친명을 중심으로 한 구독자 수가 한 4만 명이 빠져나갔죠. 자기 유튜브에. 그렇게 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반발을 하고 하니까 일단은 한 발 뺍니다. 그 팩트 여부는 장인수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팩트만 가지고는 한 발 뺐고, 이재명은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장인수는 진짜다, 팩트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본 객관적인 정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이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이야기한 장인수 씨가 이재명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 검찰 간부들에게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굴까? 지금 어느 뭐로 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 걸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도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팩트가 사실이라면은 뭐 봉욱 민정수석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왜 정성호를 보느냐 하면은 이 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의 최측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욱은 뭐 이재명의 최측근은 아니죠. 검사 출신이고 이 나중에 두 번째로 이제 발탁을 했죠. 첫 번째 발탁한 사람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성호는 확실히 이재명 최측근이죠. 친명 8인의 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 보통 이제 언론인들이 뭐 관계자, 최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뭐 핵심 관계자 이렇게 여러 가지 썼는데 기자들 입장에서 이 장인수도 기자 출신이죠.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했으면은 행정부 장관급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 정성호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성호가 그때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전부 공소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로부터 사흘 후에 장관이 됐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려면 총대를 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성호다. 본인이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장인수 씨의 그 말에 따르면은 검찰 간부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법무부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리고 공판 검사에게 이거를 취소하라고 그 지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정성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이 정성호가 이제 그 말을 검찰 간부에게 했고 검찰 간부가 그 말을 듣고 아니 당신이 차라리 정식 지휘계통을 밟아서 하시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성호일 가능성이 높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성호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 고위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은 정성호다. 이제 정성호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했으면 그 사람이 정성호이라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정성호를 가정을 하고 나서 살펴보면은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왜 정식으로 지휘계통을 밟지 않느냐 이 부분은 뭐 뻔하죠.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은 정성호가 실제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라고 검찰에 수사 지휘를 했다 하고 나서 공소 취소가 되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수사받을 때 이 정권 끝나고서라도 정성호는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으로 자기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개통을 안 밟지 않고 그냥 본인이 지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이 알아서 해주기를 원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그래서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럼 검찰에게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그 암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뭔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안수사권 유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의심이 가죠. 다수의 검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소 취소해주라고. 나는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고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 공소 취소를 해주라. 그러면은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시켰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과연 다수의 검찰들에게 문자를 보냈을까? 거기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나중에 증거가 다 남는데 문자는. 그래서 문자는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또 왜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김호준 TV에서 장인수 전 기자가 한 말의 흐름을 보면은 장인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나옵니다. 문자라는 말을 먼저 안 하죠.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소 취소를 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장인수 씨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주진우, 낙검수 주진우, 국회의원 주진우가 아니고
주진우 씨가 그 김어준 TV에 같이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 이렇게 합니다. 문자라는 말을 장인수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이 주진우가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김어준 씨도 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장인수는 분명히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문자라고 한 거죠. 근데 장인수 씨도 이게 뭐 문자인지 이 말인지 이게 그까지 취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일단 정성호는 검찰 간부들에게 문자를 자주 보낸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은 임원정 동부지검 검사가 속된 말로 똥볼을 찼죠. 임원정이 이 정성호를 도와주느라고 정성호가 검찰 간부들에게 이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자기도 검찰 간부인데 동부지검에 지검장이니까 검사장이죠. 나는 그런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런 것을 해서 정성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 똥볼을 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원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정성호 장관님께 종종 문자와 메일로 건의 상황을 보고한다. 가장 최근에 문자를 받은 것은 정성호에게 문자를 받은 것은 12월이다. 그런데 얼마 안 됐죠. 12월인데 그때 공소 취소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온 정성호의 문자 메시지를 깝니다. 문자 메시지를 딱 깠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이 있었죠. 그 박해롱 뭐 총경하고 경정하고 막 충돌을 한 이런 거 거기와 관련한 보고입니다. 자, 이런저런 뭐 보도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정성호가 저기 처리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기 알아서 처리하라. 이건 뭐냐면은 지휘를 한 거죠. 법무부 장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검찰총장 패싱했죠. 바로 동부지검장에게 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정성호의 탄핵 사유가 이제 생겨버렸는데 이것은 이제 격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격가지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고 다만 정성호가 일선 검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는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중대한 일을 이런 내용을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수 취소해라. 이렇게까지는 문자를 안 보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메시지라는 건 뭐냐? 장인수 말이 사실이라면은 아무리 급해도 증거가 남을 문자로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자관을 해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라고 있습니다. 양은경 기자, 제 TV 조선에도 자주 나오죠. 변호사고 법조 전문 기자인데 양은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양은경의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판읽기 그 코너에서 아무리 급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마 문자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문자로 이렇게 다 보냈겠느냐 흔적이 다 남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본인이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 일주일 전에 지난 주말에 오찬인지 만찬인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검찰 주변에 법무부 주변에 취재를 했는데 오찬인지 만찬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간부들, 검사장급들 해동이 있었습니다. 해동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간 내용까지는 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간부들이 만났으면은 뭐 제 생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났다는 게 이제 확인이 했죠. 양은경 기자가. 그러면은 만났으면은 제가 봐도 아니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막 넣어놨죠. 그러면은 공소 취소는 국회에서 아무리 국정조사를 하고 결의를 하고 다 해도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판검사가 검찰 간부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현안이고 국회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그걸 아무 이야기도 안 했을 리가 없죠. 공소 취소에 대해서. 또 하나 당장 현안이 바로 그 보안수사권 문제죠. 지금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느냐. 추미애나 김용민이 강경파들은 완전히 없앴어.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거고, 이재명은 왜 보안수사권이라도 남겨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으면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갑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죠. 경찰이 수사가 미진하면은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그것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하는, 검찰이 이 보안수사를 하는 그것까지 없애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경찰에게 그 수사 지휘를 하고 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라도 남겨놔야지 검찰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역량이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민생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데 거기 검찰이 들여다봤을 때 공소를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허점이 많다. 검찰 수사력이 더 뛰어나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공소를 제기를 하면은 검찰이 써준 대로 공소를 제기를 하면은 피해를 받는 국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을 다 없애버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원성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나중에 큰 부담을 안게 되죠. 본인이 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찰에 만약에 이 거래가 있었다면은 그 이유 하나하고 이 검찰에 잘 보여야지 자기 공소 취소를 해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죠. 지금 전국 두 개의 쟁점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하나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인데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주무 부처 사람들이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간부가 만나서 밥 먹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거죠. 그게.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정성호도 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랬습니다. 뭐 처음에는 얘기해서 완전히 가짜뉴스다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성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취임 후에 검사장급 간부부터 평검사들까지 만나서 의견 교환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특정 메시지를 몰래 전달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성호도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만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양은경 기자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검사장하고 만났다는 거 취재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그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가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걸 뭐 거래를 하자고 했는지는 더 밝혀야 되지만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면은 그러면 정성호가 검찰 간부들에게 공소 취소 좀 해달라. 검찰 간부들은 보안 수사권 남겨달라. 뭐 이런 말이 충분히 오갔을 수가 있죠. 오가지 않았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인수 씨가 취재는 했습니다. 이것저것 취재를 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정부 고위급에게 들었는지 아니면은 기자들 뭐 취재원이 여러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어쨌든 양은경 기자가 취재한 오찬만찬까지는 취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오갔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본인이 그 정청원인지 아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고 공식 취소해달라고 했고 검찰에서는 그런 요구를 결국 우리하고 딜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겠어? 자꾸 이재명이 이 보안 수사권을 남겨준다고 하니까 그거 딜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김호준 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오찬장에 했는지 뭐 식사 자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은 오갔다. 일단 메시지가 들어갔다. 메시지라고 표현을 했죠. 메시지가
검찰에 공소 취소해달라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는, 딜 하자는 거구나. 그러면 공소 취소해주면 우리 보안 수사권 남겨주겠네. 이 상황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 정성화하고 검찰의 고위 간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누구든 고위 간부 사이에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는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어준은 고발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한 장인수만 고발을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좌파단체에서 김어준까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하면은 정말 미락이 있었는지는 뭐 수사 제대로 해야지 드러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팩트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이 김어준에 대해서 손절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까? 오히려 김어준에게 역으로 당하지 않을까? 김어준, 딱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장소만 제공해 준 것 뿐이고 사진 알지도 못했고 사진에 알지도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걸 장인수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인수 본인 유튜브에서 그 김어준 프로 출연하기 전날 내일 큰 거 터뜨린다고 공지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했다. 미리 짜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김어준이 그것을 제지를 하셔야 되죠. 엄청난 일이니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죠. 그거 특종인데? 또 후속 보도도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것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김어준은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면서 나를 고발을 하면은, 자꾸 고발을 하면은 내가 무고죄로 모조리 다 대응을 하겠다. 나를 감당할 수 있어? 이재명 쪽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거의 김어준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가령 이재명이 이 김어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여당 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이재명은 초반에 이제 자기 입법 차원에서 막 도와줄 박찬대를 밀었죠, 당대표로. 근데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어서 오히려 정청래가 대표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김어준 정청래가 이재명을 패싱하고 조국당하고 합당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까지 친명에서 나왔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재명은 김어준이 진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김어준의 가짜뉴스 거기에 가장 큰 덕을 본 게 이재명인데 이제 이재명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는 김어준은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단 박찬대를 비롯해서 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뭐 송영길을 비롯해서 친명 의원들은 그전에는 김어준 방송 한번 출연하려고 막 줄을 섰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손절하겠다, 안 나가겠다고 하고 이재명이 간접적으로 김어준에 대한 불만을 벌써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이재명의 조폭 연루서를 제기를 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 이제 조폭 연루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서 장영하를 비난을 하고 그때 김용판 의원이 허위 돈다발 사진 나중에 이제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국제마피아파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20억 원을 뭐 이재명에게 줬다. 그리고 돈다발을 사진 올렸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돈인 걸로 판명이 났는데 어쨌든 그 변호를 했던 그 폭력 조직원을 변호를 했던 이 장영하 변호사나 돈다발 사진을 올렸던 김용판 의원을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향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본인의 조폭 연루서를 언론이 제대로 검증 안 하고 보도를 했다는 건데, 자, 언론 외에 그때 김용판도 비판을 할 수 있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장영하도 있고 한데, 언론을 콕 집은 것은 최근 이 시점상 보면은 김어준을 겨냥을 한 것이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무책임한 언론, 이렇게 가짜뉴스를 하는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자, 이것은 김어준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뭐 당연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점상 그렇죠. 홍익표 정무수석이 라디오 KBS, 라디오가 아니고 KBS 사사건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그 사법거래소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근거 없다. 자,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좀,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익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그 방송을, 김어준 방송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즉석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이재명 쪽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정무수석이 그냥 자기 생각을 할 수는 없죠. 김어준이라는 이 거대한 산하고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침을 내렸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저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건 권력이죠. 정부기관을 이용해서 이 김어준을 치려고 하는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서 새로 만든 기구죠. 그 미디어 자를 붙여가지고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이게 김어준 방송이니까 이 홍익표는 그냥 그러면 이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하면 되겠다 해서 KBS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는 이 김어준 방송은 방송국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럼 인터넷 신문은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산을 떨고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이재명의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김어준하고 한판 뜨자. 김어준 계속 나에게 부담이 되고 정청래 막 밀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르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좌파의 권력 갈등이. 자, 이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김어준 출연 보이콧하고 구독자 4만 명이 빠져나가고 친명 중심으로 뭐 김어준 구독자가 24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220만이 넘나요? 어쨌든 200만이 넘는데, 그리고 이 김어준이 왜 바로 반격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김어준의 특기, 가짜뉴스, 왜곡, 선동, 이거를 그 전에 우파 진영에 막 하면서 재미를 봤죠. 그 수혜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그런 가짜뉴스든 어쨌든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주는 그런 반격을 할 걸로 보는 것이, 지금 고소고발하면은 무고죄로 전부 다 걸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이것은 나 감당할 수 있어, 이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워터게이트 이야기를 했죠. 워터게이트의 딥스로트, 그 제보자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 2명에게 제보를 한 사람이 33년 만에 밝혔는데, 이번에도 이 제보자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왜 워터게이트하고 비교를 하느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이 탄핵을 당할 위기에 몰리니까는 스스로 하야를 했죠. 그래서 이재명도 그 운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어준은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의 약점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급소, 취약점을 많이 압니다. 왜냐? 계속 교류를 해왔기 때문이죠. 계속 일종의 이 어떤 뭐 공작성, 가짜뉴스도 많이 같이 막 퍼뜨리고 했죠. 자, 홍익표가 김어준 방송을 가짜뉴스,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홍익표는 원내대표 시절에 김어준 방송의 단골 출연자였습니다. 홍익표. 단골 출연해서 본인들의 그 지지층 막 선동할 때 김어준 방송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 우파를 공격할 때 김어준 방송을 이용을 하는 그 홍익표가 이제 김어준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하고 김어준과의 손절을 지시를 내렸는데, 이재명은 대표 시절에 그 수사를 받고 구속 위기에 몰릴 때 그때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에게 싹싹 빌다시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비굴하게
계속 거기 가서 출연해서 다른 예를 들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 재판이 오후에 있는데 오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은 오전에 김어준 방송에 나갑니다.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서 법정에서 말을 하기 전에 김어준 방송에서 먼저 말을 하죠. 그러면 김어준 시청하고 있는 그 극성 지지층들을 막 선동을 하면 이제 극성 지지층들이 그 방송 듣고 또 막 분기청전해 해가지고 법원에 몰려가고 이런 김어준 방송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때 콘에 몰릴 때마다 김어준 방송에 갔는데 지난번 그 대선할 때는 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에도 김어준 방송에 갔습니다. 김어준이. 그 이재명이. 그런데 이제 김어준하고 대립각을 세우니까 정무수석을 내세워서 가짜뉴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죠. 그럼 김어준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김어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주특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파를 겨냥을 해서 다 했지만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겨냥한 여러 가지 왜곡 선동이 막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워낙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판도 5개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도 막 쌓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이재명을 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좌파의 여론도 막 돌릴 수가 있지만은 김어준의 무기 중에 또 하나는 정청래가 있죠. 정청래. 명색이 민주당 대표입니다. 8월달 전당대회에서 다시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은 조기에 레임덕에 몰릴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법거래, 팩트가, 한쪽으로는 팩트가 중요하고, 한쪽으로는 좌파의 그 권력 투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아마 이 문제로 좌파 정권안이 들썩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